어서오세요. 마포에서 사업하는 대표님들의 삶과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마포 대표 살롱 세 번째 문 열었습니다. 오늘은 마포의 하울 바를 운영하는 김요한 대표님을 초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마데살롱의 마드모아젤 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깔롱한 살롱지기 은나입니다. 저희 세 번째 마데살롱에 참여해주신 VIP 김요한 대표님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연남동에서 하울바를 운영하는 김요한입니다. 네, 저희가 마포구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공간 그리고 사업을 먼저 소개하고 싶었는데 제가 비건이 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비건이 아닌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술집이 약간 비건 그런 게 있대 이러면서 저를 데려가는 술집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비건 옵션으로 술도 먹을 수 있고 안주도 먹을 수 있고 또 주변에서 비건 음식점을 사와가지고 먹을 수 있다 이러면서 데려갔거든요. 그때가 이제 몇 년 전에 처음 갔던 바고 그 이후에도 또 이제 마포에 살게 되면서 가봤던 바인데 가니까 너무 예쁘고 또 이렇게 비건으로 해주시고 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또 알고 보니 연주도 갔다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 둘 다 이 바를 알고 사장님을 아니까 초대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아마 여기 바 오픈하고 한 2달쯤부터 갔을 건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비건을 한창 시작해서 비건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 너무 소중했던 때였기 때문에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그 위스키 바 자체가 어떤 칵테일 바나 위스키 바 자체가 처음이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알코올 중독이 시작이 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저는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최근에는 많이 못 갔는데 바는 뭔가 자주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늑하고 편한 동네 바 느낌이라서 특별히 좋아하는 곳인데요. 힙한 연남동에서 특히 동네 술집 느낌이 나는 곳이라 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표님은 처음 제가 섭외 연락 드렸을 때 되게 오랜만에 연락드린 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민망하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연락드리는데 바도 요즘 못 갔는데 근데 갑자기 라디오 나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어떠셨는지 좀 소감이 궁금합니다. 이게 쉬는 날이 하루뿐이다 보니까 나의 소중한 하루를 여기에 쓰는 게 옳은가? 근데 재밌을 것 같아서 새로운 경험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잘 연락이 왔다라는 생각도 하고 오랜만에 얼굴도 보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게 됐습니다. 그럼 라디오 이렇게 녹음하신 건 처음이신 거죠? 네, 처음이죠. 네, 완전 영광입니다. 저희 또 이렇게 오늘 재밌게 얘기 나누면 좋겠는데 사실 잠깐 이제 저기 소개하면서 느끼셨겠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다 술을 저희가 좋아하거든요. 저랑 연주랑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안부차 요즘 어떤 술 가장 맛있게 먹었는지부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선 대표님은 어떤 술 제일 좋아하시나요? 많은 손님들이 항상 질문하는데 그쵸? 제일 좋아하는 술이 뭐냐 그러면 소주를 제일 많이 마시고 희석식 소주 그걸 드신다고요? 그 요즘 새로 나온 하얀 색깔 병 거 있죠? 소주 거기서 이제 나오는 제품은 다 먹어보고 있고 요즘에 막 되게 새로운 맛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하나씩 다 이렇게 어떤 게 제일 맛있으세요? 그 중에서? 그 초록 색깔로 나온 게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키위 맛인가? 뭐 비슷한 느낌의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로 먹고 사실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술은 잘 못 사 먹게 되더라고요. 점점점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가게에서는 그냥 제일 저렴한 위스키를 그냥 즐겨 마시고 평소에 그냥 소주만 마시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술은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칵테일은 네그로니를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바를 운영하시면 소주를 제일 좋아하시는 건 되게 의외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다들 놀라지 않으시나요? 그 불과 몇 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소주를 왜 마시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 이제 그땐 가게를 안 할 때니까 직장을 잃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싼 술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먹다 보니 생각보다 먹을 만한 걸 하면서 이제 너무 즐겨 마시게 됐고 그리고 이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바텐더를 해오면서 만났던 동료들이 다 자영업자가 돼가면서 다들 현실적인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소주를 마시고 있고 그냥 그런 상황? 많이 드시는 건 소주인데 가장 좋아하는 것도 소주신 거예요, 그러면?
네, 현재는 그런 것 같아요. 오. 사실 전 처음에 20살 때 딱 소주 먹었을 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왜냐면 어릴 때 상상한 소주는 더 상쾌한 맛일 줄 알았는데 너무 이렇게 화학 맛이 보통 목을 친다잖아요. 네. 그게 있었어서 되게 충격받았는데 또 이렇게 나이를 들다 보니 어느 날은 소주가 엄청 땡긴 날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칼칼하게 소주를 딱 먹고 싶다 이런 날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공감이 가는 듯 안 가는 저는 자주 먹지는 못하겠어요. 소주를 속이 약간 쓰려가지고 하지만 네. 항상 위스키 속에 있다 보면 소주를 어느 날 딱 먹고 되게 편안하다. 이런 술이구나. 그래서 이제 외국 친구들이 한국 와서 소주 먹고 너무 좋다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훨씬 편하죠. 어떤 의미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제일 좋아하는 술은 사실 저는 브랜디 종류나 아니면은 꼬냑을 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때 막 술 항상 좀 바텐더분이 얘기할 때 어떤 술 좋아하세요 하면은 브랜디 종류를 좋아한다. 약간 단향이나 커피향이 좀 나면서 뭔가 띡한 느낌이 드는 그런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어린애 입맛? 어떻게 보면 향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전 소주가 좀 이렇게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술은 꼬냑이고 근데 저도 비슷한 이유로 달러가 너무 올라가지고 너무 비싼 거예요. 꼬냑이 진짜. 그래서 진짜 너무 아껴 마시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엑소가 너무 사고 싶지만 참아서 VSOP 사서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 먹거나 따뜻한 물 조금 넣어서 먹거나 이렇게 가성비 있게 즐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중입니다. 네. 저는 하울에서 피트 위스키를 배웠는데요. 지금도 위스키 중에는 거의 그런 위스키만 먹는데 어떤 거냐면 좀 스모키한 약간 탄맛이 나거나 목초액 향이 나는 그런 위스키예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사실 요즘은 돌고 돌아서 소주로 저도 다시 오게 되는 매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장 좋아한다기보다는 가격 대비도 그렇고 그리고 위스키를 좋아하면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비슷한 이유로 저도 요즘은 그렇습니다. 슬퍼지네요. 혹시 그럼 두 분 또 약간 이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소주를 제일 좋아하시지만 이렇게 집에 소장하고 계시는 술도 가끔 있잖아요. 이렇게 집에 이 술이 있으면 좀 이렇게 좋다? 혹은 저는 좀 그러거든요. 집에 약간 쟁여두는 스타일인데 꼭 지금 안 먹어도 집에 딱 쟁여두는 술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요. 일단 좋은 술이 생기면 팝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아니면 선물 받은 술은 거의 항상 집에 두지 못해요. 제가 바로바로 다 먹어버려서 가능한 한 집에 술은 사놓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또 집에 안 두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보고 신기하다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렇게 책장 가장 윗칸을 다 술칸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지금 대화에서 술 냄새가 너무 나는데 초반부터. 연주는 집에 사놓은 술 있어요? 저는 위스키 한 병씩 다 마실 때마다 그냥 하나씩 사다가 요즘은 진 하나 사두고 진 토닉 그 정도 해먹고 있어요. 다들 부지런하시네요. 저 어제 사둔 맥주가 집에 있는데. 맥주. 뉴네요. 새로 사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근데 바에 가시면 항상 쫙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집에 두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저는 집에 아무것도 없으면 가끔 어느 날 딱 땡길 때 딱 못 먹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두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쉬는 날 가게에 나가서 혼자 술 먹는 날도 있어요. 어머나, 그렇군요.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바 사장님을 하실 수 있는 거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바가 점점 거덜이 나는 게 아닌지. 또 정해놓은 술만 마셔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딱 이 네. 정도까지 요 먹겠다. 가격대만 먹자. 사실 안 그러면 저도 술을 좋아하니까 상상만 해도 다 먹을 것 같아서 자제력이 필요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술에 대한 얘기를 넘어서 저희 하울 사장님 모셨으니까 대표님께서 하울을 처음 알게 된 분들을 위해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떤 타이밍에 오냐에 따라 달라지긴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칵테일 바입니다. 뭔가 특별히 다르거나 특별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게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벌려요. 예를 들면 지난 월요일엔 저희가 떡볶이 행사를 했거든요. 칵테일 5종류를 10,000원에 팔면서 떡볶이를 팔아서 이제 그걸 모르고 오신 분들은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이 메뉴만 가능하다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 인스타그램 보고 와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난 행사를 많이 하는 가게고 또 좋아하는 일들을 벌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축구를 중계한다든가
요즘은 또 F1에 빠져서 오. 일요일마다 F1을 틀어놓고 약간 손님들한테 반강제로 F1 영업을 하고 있고 어머나 어머나. 예전에는 뭐 마술쇼도 하고 드랙쇼도 열어보고 여러 가지들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칵테일을 열심히 하는 연남동에 있는 어쩌면 평범한 그냥 제 애정을 갖고 하는 가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소개인 것 같아요. 사실 어쩌면 평범한 이런 말을 진짜 그 평범하기만 한 바에서는 할 수 없는 오히려 타이틀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네. 평범하고 어쩌면 싶은이 평범한. 아닐까 싶기도 한데. 요것이 평범한 것이 되면 좋겠다. 약간 바람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되게 매력 있는 바라고 듣는 분들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하울 땡땡 바라고 했을 때 이 이름은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 뜻이 좀 궁금해요. 아, 어릴 때 유튜브에서 어떤 늑대 다큐를 봤어요. 숲에 늑대를 풀어서 숲이 회복되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재밌어 늑대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아주 처음에는 나도 장사로서 욕심이 있으니까 잘 돼야지 라는 생각에 늑대가 밤에 울면 이 뭐 저때여서 소리가 홍대역에서 울면 강남역까지 들릴 수가 있다고 와우. 해요. 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모두가 올 수 있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자. 사실 그 말의 시작 자체가 바텐더를 어릴 적부터 하다 보니까 약간 항상 알바 취급 당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느낌이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차별받기 싫으니까 남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약간 슬로건을 울프 캐넌 하울 언론 늑대는 혼자 울지 않는다. 못한다? 그런 말을 이용해서 만든 가게 상호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이렇게. 네, 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차별받지 않는다는 약간 이해됐는데 안전하다라는 말이 그 늑대 이야기에서 거기까지 가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더. 지금 가게 이야기를 쭉 더 하겠지만 네. 저희 가게 첫 1년 됐을 때 편지를 받았어요. 그 단골 손님은 지금까지도 단골 손님이고 오. 거기 이제 자기가 대학 와서 공부를 하고 혼자 지내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었고 너무나도 소중한 공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편지를 읽고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여기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요즘 좀 말을 그렇게 붙이긴 했죠. 근데 사실 안전까지 갔지만 그 전에 이제 말씀하신 모두가 모여서 그러니까 누구든 와서 울 수 있다라는 공간 자체가 되게 중의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운다는 게 하울의 뜻도 있고 크라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모두가 올 수 있다는 게 되게 수용을 할 수 있다 포용력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포용력 덕분에 누군가는 안전하다고 느낀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연결되는 가치인 것 같아서 흥미롭고 사실 그러면은 여기 연결해서 왜 그러면은 그런 공간을 꿈꾸게 되셨는지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일하던 가게가 상수에 있는 상수역 앞에 있는 어떤 바예요. 제가 그 당시에 바텐더라는 직업에 대해서 회의감이 굉장히 클 때였고, 그래서 우울이 너무 심하게 와서 살도 엄청 많이 찌고, 머리도 안 자르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일하면서 너무 많이 힐링을 받은 거예요. 손님들한테도 받고, 가게에서도 받으면서, 이런 게 바텐더였지. 하고 그 모습을 좀 가지고 오고 싶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 가게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아버지가 하던 걸 아들이 물려받은 가게다 보니까 어딘지 알겠어요. 10년이 훌쩍 넘은 정말 오래된 가게예요. 그래서 연령층도 정말 다양하게 오고 단골들은 그냥 단골이 아니겠죠. 10년 단골 이런 식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낭만을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바텐더라는 게 바라는 게 내가 어린 적 꿈꾸던 게 이런 거였지. 그래서 거기서 힐링을 받고 내 가게 될 때는 이런 느낌을 가져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설명이 조금 모호한 게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 급히라기보다는 되게 자만할 때였거든요. 지금 하면 나도 잘할 수 있겠지 하고 오랜 저희 단골분들이 도와주셔서 돈을 모아서 가게를 오픈할 때다 보니까 조금 서둘렀죠. 근데 그런 마음이어야 가게를 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 게 다 맞아요. 고려하고 다 걱정하면은 이렇게 시작하지 못하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시작이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울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는데 본격적으로 하울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 들어봤지만 더 여쭤보려고 해요. 마포의 둥지를 틀게 된 계기부터 앞으로의 꿈과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차근차근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하울이 플랜트 베이스드 바로 시작한 걸로 알아요. 플랜트 베이스드 바가 어떤 건지 어느 시기에 어쩌다 그 지향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가게를 처음 준비할 때 지금은 많이 이제 정리가 돼서 그 당시엔 그런 생각도 없었고 모두가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가게를 준비할 때쯤인가 그 전인가 가물가물한데 그때 만나던 친구가 비건이었어요. 갑자기 흥미진진한데? 너무 재밌다. 어떡해. 네. 그 친구의 영향도 받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서 뭔가 플랜트 베이스의 칵테일을 제대로 하는 데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해보자고 하면 가능은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랄까 새로운 도전도 할 겸 그리고 술도 누구나 먹을 수 있게끔 하자.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플랜트 베이스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었죠. 사실 사람들이 술이 다 채식이라 생각하지만 알게 모르게 뭐 우유나 꿀이나 또 약간 동물성에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그쵸. 대체하시려는 이제 레시피를 준비하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각이 좀 섰었던 걸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계란 인자를 사용이 되는 거를 이제 아쿠아파바라고 하죠. 병아리콩 이용한 거라든가 리큐르 중에 뭐 어떤 거는 젤라틴이 들어가고 어떤 건 뭐가 들어간 거를 제가 다 찾아서 대체할 수 있고 비슷한 맛을 내게끔 하려고 했었죠. 근데 사실 이런 시도가 저 기억에도 그 당시에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레퍼런스나 방법을 찾기가 어려우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 이렇게 돌파하셨는지 아니면 좀 참고하신 게 있는지 혹은 그런 걸 좀 그때 궁금해하던 다른 바텐더도 있으셨는지도 약간 궁금해요. 주변에서는 질문을 많이 했고 기존 고객분들은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냐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북미 쪽 유럽 쪽 가면은 비건 바가 실제로 있다 하고 뭐 일본도 있다 하고 심지어 일본은 노알콜 바라는 것도 있으니까 한국은 아직 있지만 뭔가 칵테일을 오래 하고 전문적으로 한 친구들이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마티니는 정확하게 비건이 아니거든요. 클래식하게 만들면 비건이 아닌데 그럼 비건이 만약에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찾아보고 만들어 보니까 얼추 비슷한 맛도 나고 가능도 하겠구나. 그리고 이미 해외에서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당연히 나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해외에는 그 비건 술인지 아닌지를 이 모아놓은 아카이브 웹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 그거 너무 좋아해요. 저희 다 그 사이트를 알고 있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름 치면은 이제 맞아요, 정보가 맞아요.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걸을 건 걸러놓고 해서 만들어 보자. 였죠. 비건인 울프도 함께 와서 올 수 있는 곳이었네요. 근데 비건 바와 플랜트 베이스드 바는 뭐 어떻게 다른지 그 단어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건 바는 정말 온전히 비건만 가능한 비건만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고 플랜트 베이스는 말 그대로 식물성 기반인데 약간 옵셔널한 느낌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비건? 그 당시 만나던 친구가 이제 조언을 네. 해줬던 거였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 잘 모르는 영역대였어서 도움을 받아서 했던 거라 그렇습니다. 뭔가 추측을 해보자면 식물성 기반이기 때문에 뭔가 만드는 과정에서의 동물이 착취가 있었다거나 동물성 성분이 들어가진 않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는 신경 쓰긴 좀 어려운 지향하는 바의 컨셉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그런 비건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플랜트 베이스드라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데 비건이 되어버린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반갑기도 했고 제 친구가 바로 저한테 거기 가자라고 했던 거 보면은 그 당시로서는 진짜 그런 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반가운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또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비건이 아닌 것도 같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비건 아닌 음식이나 비건 아닌 술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처음엔 플랜트 베이스드 딱 내세웠다가 최근에는 그렇게까지는 내세우지 않으시는 것도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좀 바뀐 옵셔널로 바뀐 어떤 이유가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예측은 했지만 또 어떤 이유로 그런 결정하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솔직하게 한번 터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되게 많이 곤란했던 게 비건 바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일단 제가 비건도 아니고 노력을 했었죠, 그 당시에. 기존에 이제 소개를 받고 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알고 지내던 분들이 자꾸 선택지에서 저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손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해를 계속 받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비건 손님의 파이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현실적으로. 이미지를 바꾸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아, 그죠. 아마 처음엔 딱 이렇게, 약간 플랜트 베이스드 바래 했다가 이제 그거를 벗어나면서 그것도 되는 바, 이렇게 가져가시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오해를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만나는 족족이 그런 거죠. 뭐, 무슨 칵테일 돼? 무슨 칵테일 가능해? 이런 식의 질문을 매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화가 나서 불고기 소스도 비건인 거 알아? 라고 질문을 한 적도 있어요. 거의 마인드는 비건이 되셨는데. 그러니까요. 답답하니까요. 네. 똑같은 술이고 뭐 가능한 영역이 있는데 계속 이제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선택지가 바뀌는 거야. 여기는 이게 안 될 거야. 여기는 이래서 뭐뭐 할 거야.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죠. 지금도 오랜만에 보는 분은 물어봐요. 지금도 뭐 하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예 제가 비건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아직도. 네, 존재합니다. 확실히 근데 비건 가게를 하시거나 비건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혹은 비건 빨았었던 분 다 받는 오해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비건들도 처음에는 딱 비건 뭐가 가게 생기면은 혹 사장님 비건이신가 하고 상상은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비건이실까 아닐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또 흥미롭게 들었던 것 같고 사실 저는 또 지역도 궁금한데 이게 마포구에 하셨잖아요. 아까 이제 마포구에서 하우라면 강남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셔서 너무 흥미로웠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최근 자료까지는 없지만 국세청이 공개한 2015년 자료를 보면은 그 일반 주점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게 마포구고 아마 지금도 거의 마포랑 강남이 투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마포에 특히 연남동에서 이걸 열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솔직하게 금액이 맞았고요. 오, 중요하죠. 이 정도 금액에서 내부에 화장실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가게가 외부 화장실이어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너무 오랫동안 시달려가지고 무조건 화장실은 안에 있어야 돼. 가 첫 번째였고 월세가 돼야 되고 세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가게에 결이 맞아야 되는데 강남 쪽에서도 일을 했고 여러 군데서 일을 했지만 사실 제일 가까이 지냈던 곳은 약간 여의도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요 동네라고 해야 되죠. 마포구 네. 손님들과 항상 잘 지냈어서 선택지를 연남동으로 골랐죠. 그리고 제가 바텐더를 할 때가 언제였더라. 꽤 예전에 연남동에 바가 되게 많았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데 더 많았어요? 아니 굉장히 핫하던 시기가 있어요. 요 바씬에서의 그 핫함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거를 생각하고 들어왔던 것도 있죠. 혹시 한 15년 정도 맞나요? 2010년대 정도 기억하면 될까요? 더 전인가요? 29, 어머 10년이 됐네요. 그쵸. 2015년 이때 맞죠? 저도 그때 술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2013, 14 이때가 되게 많았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뭔가 네. 클래식 바보다 칵테일 바 같은 데가 더 스탠딩 많던 네. 때죠. 그때는 스탠딩도 되게 많았고 약간 그때 처음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그때 저도 20대여가지고 막 그런 그 무료 뭐 몇 장까지 막 세트 이런 것도 많이 팔던 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포 연남동에 자리 잡은 하울은 만들어진 지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되신 거죠? 이제 4년 반 됐습니다. 4년 반. 그죠. 꽤 되셨네요. 4년 반 전으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공간을 처음 여실 때 혹시 가졌던 목표나 꿈이 있으셨는지 내가 몇 년대까지는 뭐 여기를 돈을 잘 벌어서 이전을 한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있었죠. 2호점을 낸다 라든지 뭐 그 당시에 2호점 생각보다는 5년
후쯤에는 대출도 다 상환하고 돈도 모아서 하고 싶었던 또 하나의 가게를 하자. 그게 이제 사실 그때는 뭔가 비건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았어서 나물을 기본 안주로 하는 그런 바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오, 너무 좋은 컨셉인데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안주로 우물우물 하울 하울 나물. 나물 해서 나물 페어링을 좀 하셨던 걸로 네. 기억해요. 와, 너무 좋다. 그 왜 어르신들이 이제 술을 드실 때 나물 반찬하듯이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술 먹으러 어디가? 백반집 가야죠. 너무 지금 약간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죄송해요. 침이 진짜 꼴깍 이거 넘어가면서. 방송 연령대 근데 괜찮나요? 술 얘기 이렇게 많이 하면. 그래서 아, 술 광고는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꿈을 꿨죠. 사실 지금도 확장 이전을 하게 된다면 주방 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하고 싶어요. 뭔가 계절감 있는 나물들로 뭔가 이제 그런 걸 한다면 재밌을 것 같고 새로운 경험이고 뭐보다 맛있고. 요즘 되게 한국적인 게 엄청 뜨고 있는데 그런 컨셉으로 아예 밀고 나가면 외국인들 대상으로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혼자 나물을 좀 오래 한번 무쳐봤거든요. 네. 무슨 나물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제가 2kg를 사서 와우. 주방 시설이 없으니까 버너로 이걸 데쳐보려고 한 거예요. 너무 힘들죠. 약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이 안 끓지? 부터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쉽지 않군요. 네 지금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여기는 이제 제가 또 기억나는 데가 들으니까 연남동에 또 이렇게 두 땡땡이라고 해서 거긴 비건 옵션까지는 아닌데 비건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메뉴 같이 파는 데가 있거든요. 뭐 두부에 이렇게 조림 같은 거라든지 기본 나물 주고 배추전 이런 거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저는 그 나물 먹으러 가거든요. 나물 안주가 사이드로 나오는데 그게 되게 맛있어요. 위에 땅콩가루 같은 것도 올려주고 좀 이렇게 술안주처럼 그리고 이제 무조건 1인 1드링크 이상 해야 되는 술집인데 컨셉은 약간 이렇게 주막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세 글자 이름의 연남동 바가 있거든요. 거기서 생각이 딱 나네요. 이따 함께 가보시죠. 네. 이렇게 하울 대표님의 일상부터 좋아하시는 술부터 배경 어떻게 생겨났는지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해 좀 어디서 듣지 못할 귀한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어요. 잠깐 숨 고르면서 안내방송 듣고 다시 이어갈게요. 마대살롱은 마포 FM 외에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회차에서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협업이나 광고 제안은 인스타그램 DM 또는 이메일 마포비즈살롱 mapobizsalon@gmail.com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제 살롱의 대화가 한층 깊어집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하울의 김요한 대표님, 사업을 꾸려온 내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마포구에 참 바가 지금도 많은데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잠깐 이제 플랜트 베이스도 말씀하셨고 바뀐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맨 처음 그래도 연남동에 딱 하시려고 할 때 차별화 전략 같은 게 있으셨는지 우리 바는 주변 바랑 이게 달라 이런 차별화 전략이 좀 궁금하고 주 타겟층도 누구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오픈 당시에는 이미 그런 플랜트 베이스라는 게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 당시 연남동에 그리고 꽤 많은 기업들이 비건 관련된 제품을 내놓고 있었고, 또 유명한 가게도 들어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칵테일 바를 오래 하다 보면, 바텐더 자체를 오래 하면 손님들이나 혹은 이제 동료 바텐더들이 많이 소개를 해줘요. 근데 그걸 좀 많이 믿었죠. 또 해오신 게 있으시니까 단골이 이미 있으셨고 또 이렇게 생활해오시면서 여기 열면은 또 와주실 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알면 될까요? 네. 지금은 바뀌었죠. 그 바뀐 얘기를 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되게 초반부터 다녔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되게 고객층이 좀 많이 바뀐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객 현재 비율이 좀 궁금해요. 워크인 손님도 있을 거고 예전부터 오시는 단골 손님도 있으실 거고 최근에 하시는 그런 축구나 F1 팬들도 있고 활동가 분들도 좀 오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오시는지. 뭐 들으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길을 가다가 메뉴가 좋아 들어가자는 이제 많이 줄어요.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어쩔 수 없는 리뷰 전쟁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업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케팅. 아유, 네, 알죠, 마케팅 알죠. 비용을 네.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네. 건데 쫙 깔아두는 그런 데도 많죠, 요즘에.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거를 보고 오는 파이는 지금도 좀 작아요. 다행히 요즘 그걸 좀 신경 써서 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서비스도 주면서 리뷰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좋은 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리뷰를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들어가서 리뷰를 쭉 훑어서 글을 읽어보고 아 여기는 이러이러하구나 가도 되겠다 해서 오시다 보니까 처음 그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기준이면 글쎄요 어느 날은 모르는 분들만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한 팀? 뭐 두 팀 이렇게 오는 날도 있는데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뭐 퍼센트로 나누긴 좀 어렵고 일단 제일 적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그 외에 뭐 단골이 거의 다죠 사실은. 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만 해도 다 단골이었어요. 처음 오신 분은 고작 5명이었습니다. 한 20명 넘게 방문했는데 처음 오신 분은 5명. 그것도 소개받고 오신 분이 3명. 그 2명은 정말 모르고 오신 거예요. 감사했죠. 그냥 이용해 주셔서. 단골 얘기하셔서 단골의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아, 한 달에 한 번만 봐도 단골일 건데, 횟수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횟수? 네, 뭐, 일주일에 몇 번이다, 한 달에 몇 번이다 보다는, 네. 얼마나 우리가 소통을 했는가, 아, 몇 번을 오더라도 대화가 얼마큼 오고 갔는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횟수 양보다 약간 질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당연히 양도 자주 중요한데. 금액보다는 얼굴을 많이 봤냐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뭐 한 잔을 먹든 두 잔을 먹든 저랑 좋은 시간을 보낸 분들이 저한테는 단골이세요. 이게 약간 바텐딩, 그 바의 특징인 것 같아요. 다른 그냥 밥만 먹고 가는 식당이랑 다르게 바텐더분과 직접 마주하면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특히 하울 인더 바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단골의 기준이 조금 남다른 느낌이긴 하네요. 저는 또 가게가 굉장히 작고 좀 가까워서 클로즈해서 또 제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는 가게다 보니까 단골분들하고 저는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요. 막 잘 놀고 정말 보면 친구 같은 느낌도 들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가게를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기빨린다, 불편하다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약간 그럼 아까 말씀하신 축구 팬이나 F1 팬들도 많이 알아보고 오시나요? 아니면은 F1은 일단 없고요. 축구는 제가 좋아하기도 해서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중계한다. 중계차가 오기도 하고 FC 서울입니다. 그래도 이름은 FC 서울인데 경기장이 근처예요. 그쵸. 그래서 홈 경기가 끝나면 놀러 오기도 하세요. 아 그러네요. 아 그리고 이제 뭔가 속상한 뉴스가 나요. 그럼 갑자기 축구팬 친구들이 놀러 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속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슬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가 5연패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손님이 없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손님이 없나? 경기 끝나고 30분 만에 한 15명이 온 거예요. 5연패의 슬픔을 나누려.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아무도 대화를 하지 않아요. 어머나. 어떡해. 너무 어떡해. 슬퍼서. 네. 와, 이런 초상집이 다 있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우울해 있어서 그 분위기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했던 날이 기억나네요. 올라온 게 맞네요, 다 같이. 정말 하루를 함께 하러 왔고 네. 또 함께 대화와 공감을 했던 시간일 것 같고 또 아까 잠깐 이제 그 녹음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활동가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오신다고. 아, 네. 감사하게도 라고 해야 할까요? 어쩌다 보니 이제 활동가 분들이
분들이 저희 가게를 아셔서 오시는 일들이 생겼어요. 뭐 제가 뭐 엄청 뭐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오게 되었는가. 그래도 꽤 파일을 가지고 갑니다. 거기도. 특이하죠? 보통 어떤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최근에는 저희가 기부 칵테일도 한 게 있어서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니? 죄송해요. 위안부 관련된 네. 여기 그 박물관이 있어요. 네.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도 오시고, 그리고 이제 노조 관련된 걸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일단은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기부 칵테일을 하시니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지향점이 맞는다거나 하니까 또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오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연결돼서 또 기부 칵테일을 하게 된 것도 좀 있으실까요? 아니요. 기부 칵테일은 이 얘기 지금 할까요? 하셔도 됩니다. 네네. 네. 아주 예전에 제가 아주 예전 아니죠. 가게 오픈하기 전 제가 상수에 있는 그 가게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정신 차리고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러닝을 열심히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온라인 마라톤이 열릴 때예요. 코로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신청해서 나가는데 일단 어떤 특정 마라톤을 신청했는데 거기서 그 생리대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부를 하네? 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끝내고 이제 그 책자를 읽었는데 좀 놀란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걸 살 수가 없구나. 좀 많이 놀라서 그걸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게 오픈할 때 당연히 저는 스스로 잘 될 거라 생각했고, 그러면 좀 좋은 일도 하고 살면 좋겠다. 남을 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됐죠. 많이 힘든 시기가 있어서 어려웠는데, 가게를 중간까지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네. 많이 힘들어서 지금은 이제 떠나보내고 이제 혼자 하게 되면서 생각을 했죠. 이제 혼자 하니까 적자는 안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해보자. 좋아하는 거 하나씩 해보자. 해서 처음 한 게 3월 달에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 기부하는 칵테일을 해본 거였어요. 그게 시작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는 인스타그램에 다 올라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많은 관심을 받았죠. 리트윗도 엄청 많이 해주셔서 107잔이었나? 오, 꽤 많이 나갔네요. 그리고 제 사비까지 포함해서 첫 기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뭔가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돈은 비록 얼마 안 남을지언정 뭔가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도 처음 있는데 해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항상 마음에 이게 남아 있었거든요. 뭔가 어느 나라에서 무슨 사고 났을 때, 전쟁을 치를 때라든가 이럴 때, 나는 왜 아무것도 저걸 도와줄 수가 없지? 약간 바보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슬프기도 했고. 한 번은 가게에서 술을 먹으면서 일을 하다가 홍콩 손님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우산, 네, 이 맞다, 정확한 맞다. 명칭이 생각 안 나네요. 그때 그거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저도 모르게 운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이게 왜 이렇게 속이 상할까?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이제 하게 됐고, 이제 그것의 연장선으로 8월에는 이제 위안부 박물관에 기부하는 칵테일을 하게 됐던 거죠. 말씀하신 게 이제 홍콩 민주화 운동이었던 우산혁명 그거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렇게 감정선이 바로 가지 않는 분도 많은데 굉장히 이렇게 잘 연결되시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과 그 맞아요. 고통에 연대하는 그런 어떤 본능이 있으신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러니까 비건이 아무리 유행하고 그리고 이런 필요한 곳에 돈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충분히 후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돼도 모두가 행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행동하고 또 이제 함께, 심지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기부를 하는 칵테일을 하신다는 게 너무 새로웠고, 안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연주랑 저희 같이 하는 윤정이랑 같이 바에 갔는데 그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붙어 있는 거를. 그래서 좀 저희 궁금했는데 좀 그런 궁금증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런 전쟁과 여성 기념박물관 아마일 텐데 네. 그쪽에 후원하는 거 외에도 이런 이벤트를 계속 하시는데 최근에 했던 떡볶이 이벤트도 그렇고요. 그런 이벤트들은 전부 이제 대표님의 아이디어신지 누가 뭐 제안하거나 도와주기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계획성이 없어서 아. 서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막 해봐요. 손님들과 이야기도 하고 뭐 하다 보면 도움을 주세요. 이런 것도 해봐라. 저런 것도 해보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는 꼭 해야겠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예전에는 약간 좀 억지로 했다가 네. 괜히 마음만 혼자 상하더라고요. 아. 좋아하지 않으면 좀 이제는 잘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마음이 동해야지 이제 행동과 이렇게 실천을 같이 하실 수 있고 그 사람도 대화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돼서 이제 그런 이벤트를 계속 해오신 걸로 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사실 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손님들이 호응이 별로 없으면 안 하시기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최근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영화를 보는 거였는데 인기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그게 이제 9월까지만 하고 8월까지 하고 9월에 그 영화 말고 떡볶이를 팔자. 아, 바뀌었군요. 네, 그래서 떡볶이를 했는데 빠르게. 아주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뭔가 실행력이 되게 좋은 분으로 느껴져요. 바를 운영해도 계속 그냥 잔잔히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분들도 계신데 매번 색다른 거를 기획해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이런 이벤트도 그렇고, 맨 처음부터 이제 비건 지향하신 거,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포용 모두가 올 수 있게 하시는 거, 그리고 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거나 도움이 되게 하는 이런 컨셉들이 어떻게 보면 하울 바를 구성하는 되게 특징인 것 같은데, 바를 창업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면은 이런 컨셉 해봐라, 혹은 내가 해보니까 이런 거 좀 힘들더라, 이런 게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대중적인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호불호도 좀 있고 탈도 많고 말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바를 한다면 아주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범이 되는 가게들도 많고요. 모범이 되는 가게들은 장사가 잘 되고 있죠. 그분들은 호불호가 별로 안 강하신 분들이 하는 걸까요? 그 부분을 엄청 중요시 여기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아주 타이트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포구에도 아주 그런 걸로 유명한 가게가 있어서 거기 사장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사장들도 바텐더들도 거기는 다르죠. 이런 말을 합니다. 접객이 다르다. 네, 아주 대단한 친구입니다. 되게 틀이 잘 잡혀 있는 곳들인가 보네요. 네, 약간 저같이 하면은 행복할 수는 있어도 돈은 많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조언, 솔직한 조언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렇게 하면서 또 제가 이제 미리 조사하면서 봤는데, 악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런 곳은 내 취향이 아니더라, 라든지, 이런 거 좀 이상하더라, 이런 후기들도 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좀 어떠셨는지, 그런 거에 대한 대처 방법,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처음에 그런 리플이나 그런 글을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죠. 막, 내가 그렇게 못했나?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죠.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기분이 상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지금 해요.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장사하는 친구분들에게는 그런 거 웬만하면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싶긴 해요. 막대 먹어서 막 처음 오는 손님한테 막 반말하고 막 물건 던지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 최선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란 게 매일 기분이 좋고 매일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내가 실수했겠죠? 잘못했겠죠? 리플을 받았어요.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꼭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보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게를 운영하면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들은 다 저를 응원해주는 손님들 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뭔가 자기의 취향을 담은 가게를 하고 싶다면 어떤 정해진 접객적인 태도와 그리고 꿋꿋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렸는데요.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바를 운영하시면서 저는 사실 좀 궁금했던 게 사장님은 그래도 몇 년 뵈면서 다른 F&B 업종도 많은데 굳이 바를 운영하는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 바는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업종이기도 하잖아요. 엄청나죠. 그죠. 특히 요즘은 아찔합니다. 연남동이 많이 위험한 느낌을 받아요, 사실. 그리고 특히 코로나 끝난 이후에 이런 페스티벌 행사 때 폭풍 같은 여파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 물놀이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이제는. 그 저만 물 쏘면서 하는데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게 미웠어요. 너무나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연남동에. 근데 이제는 많이 사람들이 거기만 가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좀 안정화가 되는 것 같은데 질문이 뭐였죠? 바를 굳이 그래도 운영하시는 이유.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네.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도 바만의 매력이 무엇인지. 제가 작년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 내 일 사랑하는구나 하고. 오, 와. 어떤 순간에 그렇게 생각이 드셨죠? 그 되게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처음 생각한 게 겸손이었거든요. 나 겸손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겸손을 항상 지금도 모토로 하고 약간 좀 행동이 바뀌려 할 때 뭐뭐 할 때 그래도 겸손하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뭔가 손님들과 대화하고 손님들을 보고 손님들을 느끼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와줬지? 너무 고마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이 직업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과거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얘기를 항상 했거든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 근데 그게 되게 겸손한 말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30이 됐을 때 뒤를 돌아보니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칵테일 열심히 해야겠다. 칵테일 막 열심히 하고 달려가 보니 감사하게도 가게를 냈고 그 감사한 시간들 속에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은 또 다시 돌아보니 그냥 감사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 내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마음이 약간 따스해지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저가 아버지가 평생 자영업을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뭘 싫어하셨냐면은 경기를 싫어했어요. 축구 경기, 야구 경기.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느라 집에 있으니까 밖에 안 나와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그런 유행하는 경기를 보는 게 금지였어요. 제 친구들 다 야구 보러 갈 때 저희 집 야구를 안 틀었거든요. 아빠가 싫어해서. 근데 그런 생각이 쫙 나면서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실 경기 영향도 받고 어떤 큰 기조라고 해야 할까요? 사회적 기조나 정부의 어떤 기조나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사가 안 될 때 이것까지 해봤다. 약간 이렇게 정말 돌파하려고 이렇게까지 했다. 이런 시도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거 앞에는 사람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자영업자들 알 건데 날씨, 어떤 지난 12월의 큰일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겪으면서 무기력감을 느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안 쉬자. 안 쉬자? 쉬지 말자. 않는 거죠. 손님이 없지만 쉬지 않고 하는 거. 어떻게든 버티고 아둥바둥 남아서 손님이 올 때까지 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2월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안 쉬고 내일 일을 했죠. 이 휴무를 없애시고 매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일요일 날 5만 원을 판 거예요. 어머, 어떡하죠? 그러고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쭉 일을 하고 심지어 그 마지막에 이제 좀 안 좋은 참사도 있었고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죠. 근데 뭐까지 해봤어는 있었죠. 사실 예전에 막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손님한테 놀러와 달라고. 근데 전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해서. 지금도 생각하면 약간 울컥하는데 사실 되게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 거.
뭐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네, 갑자기 생각나고. 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은 게 저도 떠올려 보면은 저희 아버지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장사를 하시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 장기간 여행을 안 갔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 기조가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아서 휴가 공지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연히 기분 좋아 왔는데 닫아있으면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저희 아버지 절박함이 있으셔가지고 휴무를 진짜 확 줄이고 장기 휴무를 절대 안 두셨거든요. 그래서 여름 휴가, 겨울 휴가 이런 것도 안 가시고 했던 게 기억이 나면서 말씀하신 진짜 오히려 힘들 때 쉬지 말아야 한다. 이게 자영업을 하고 싶으신 분,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지켜내고 있는 바를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운영하고 싶은지도 궁금한데요. 듣다 보니 지금 가게는 제가 사 먹기 좋은 가격을 측정했다네요. 내가 바에 가서 질문하는 거죠. 얼마에 칵테일 마시고 싶어요?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근데 가게에서 뭘 하고 놀고 싶냐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하는 거고 칵테일 가격대라든가 위스키 가격대 그렇게 측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행사를 열 때마다 일부러 더욱더 저렴히 판매하는 이유거든요. 꿈은 60대까지는 하고 있길 바라고 있어요. 안 아프고 하울바를 안 다치고 계속 이어가서 뭔가 그때도 지금처럼 좋아하는 것도 하고 행복하고 재미난 공간을 계속 만들고 싶어요. 뭔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결국수록 그리고 저를 스스로 더 알아가고 이해할수록 욕심을 더 안 내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되게 만족하거든요. 큰 돈은 안 되지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물론 사업이라는 게 당연히 현실성과 수익성이 너무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마음이 동하느냐. 돈을 더 벌어도 불행할 수도 있고 조금 덜 벌지만 마음이 되게 충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충만함을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고민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60대까지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60대까지 하시면서 약간 더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거나 이미 되게 만족스럽지만 마지막으로 약간 하울을 통해 어떤 꿈을 이뤘는지 그걸 더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텐더를 해오면서 제가 강남에서 일할 때 어떤 손님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손님이 지금까지 저희 단골인데 그 손님이 어느 날 퇴근길에 가게에 쑥 들어오더니 이따가 회사 후배 올 거예요. 세 자리만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왔는데 회사 후배분하고 회사 후배 친구분하고 그리고 그렇게 셋이 노신 거죠. 근데 그 회사 후배의 친구분하고 그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우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이를 가지셨는데 제가 그 과정을 다 봤거든요. 심지어 결혼식을 가서 축사까지 했어요. 어머. 칵테일도 제가 해드리고요. 이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가게에서 같이 추억을 쌓아가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그걸로 전 만족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 인생에 되게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하시는 그 목격자가 되시는 경험이 또 되게 뜻깊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뭔가 외국 영화에서 보는 동네 바 이미지가 확 그려져요. 그 바에서 뭔가 행사도 많이 하고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되게 한국에 잘 없는 그런 바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벌써 문 닫을 시간이 와버렸는데요. 오늘 마포 대표 살롱 방문하신 소감 어떠신지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못다한 이야기나 홍보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못다한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안 되고요. 홍보는 와주시면 감사하죠. 항상 감사합니다. 그냥 와주시면 그냥 감사합니다. 저는 홍보를 마케팅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할지도 몰라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 와주시면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절박함이 또다시 느껴지는 마지막 인사네요. 자, 그러면 저희도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마케팅이 본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채널들 같은 거 운영하시는 거 쭉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잘 못하신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 진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는 이런 곳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놀 수 있어. 이런 거를 꾸준히 잘 채널에도 많이 노출해 오셨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행사 하시거나 이제 기부 칵테일 같은 거 시도하실 때 굉장히 많은 이제 반응도 있었고 그런 게 사실 다른 게 마케팅이 아니고 이런 게 정말 진정성 있는 마케팅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오늘 이렇게 몰랐던 하울의 얘기를 많이
듣게 돼가지고 재밌고 또 술이 먹고 싶다. 그래서 사실 저는 자주는 못 갔었고 많이 못 갔었지만 또 추억이 있었던 곳이어가지고 또 한번 방문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은나의 말을 받아서 이런 진정성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의 힘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대화를 하고 나니까 하울을 되게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힘이 아닌가 하고 느끼고 있고요. 잠깐 그냥 들르는 바에서는 알 수 없는 하울 인 더 바만의 고민이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하울의 김요한 대표님 만나보았는데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포의 대표님들을 만나는 마대살롱, 마포 대표살롱은 마포 FM 외에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어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빠른 소식은 인스타그램 마포비즈살롱, mapo_biz_salon, 마포비즈살롱 계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포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업 제안을 기대합니다. 마포 대표 살롱 3번째 문 닫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기는 우리 동네 우리 방송 마포 FM입니다.